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백세 특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친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존리 대표. 노년의 경제 독립을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노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건강이죠. 두 번째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독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부자가 된다. 돈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은퇴를 했을 때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래 살다가 왔고요. 35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은 그 돈에 관한 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제 독립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나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많지가 않고 또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좀 오해를 갖고 있죠.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이제 편견 때문에 미처 우리가 돈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도 부자가 돼야 되고요. 또 혼자도 부자가 돼야 되고 경제 독립, 그 다시 얘기하면 돈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분은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은 은퇴를 앞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 오늘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100세까지 살 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순서가 자본주의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노동력만 갖고는 절대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하가 있을까? 부자는 첫 번째가 자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따져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어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돈을 쉽게 쓰고 또 저축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고 그런 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라이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점점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몸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노동력만 갖고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될까? 건강 상태라는 게 몸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금융 건강, 내 재산은 어떤 거 있는가, 내가 경제 동력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경제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내가 만약에 60세인데 70세인데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일하는 게, 내 돈이 일하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돈이 적건 작건 간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당장 하루라도 일찍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는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덩이 하나를 산에서 굴린다고 가정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눈덩이지만 그게 밑으로 오면서 산사태가 날 정도로 큰 눈덩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을 일하게 하는 거, 복리의 마법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또 여러분 자녀들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이 큰가? 아니면 100원으로 시작해서 내일 200원, 400원, 그래서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늘어났을 때 30일 되는 날 그 돈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라고 그래요. 10억이 좀 클까요? 아니면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늘어나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이 클까요? 그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죠. 그 복리의 마법이 대단하다고 그래도 10억까지 크진 않겠지 해서 대부분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랍니다. 530억이라는 돈이에요. 30일 되는 날 100원씩 2배씩 됐을 때 30일 되는 날 그 돈이 530억이 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530억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역으로 시작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장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50살이 됐건 60살이 됐건 70세가 됐건 앞으로 100세라고 가정하면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이 일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은퇴하지 못할 거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은퇴하지 못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금융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금융문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잖아요. 금융문맹은 훨씬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에 10,000배 이상으로 금융문맹이라는 건 무서운 질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렇게 해외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생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자살률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이요. 대부분의 자살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처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돈을 일하게 시키지 않은 겁니다. 돈을 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30년 후, 40년 후에 내가 어떤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복리의 마법의 뭔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경제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안 되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까 궁금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이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잘못된 그 소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8살만 되면 자녀들한테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데, 한국은 부모님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같이 잘못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사교육비입니다. 아이들한테 학원에 보내는 거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쓴 바람에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자녀한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굉장히 막연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데에 돈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재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자녀들이 경제 독립을 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쓰이고 있는가?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크게 4가지를 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거. 첫 번째, 자녀들에게 지나친 소비를 하는 거죠. 사교육을 포함해서 자녀들한테 꼭 집을 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든가, 자녀들의 경제 독립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와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소비를 없애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너무나 자동차에 소비를 하고 있다든가, 과감하게 그런 소비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굉장히 교통이 발달돼 있잖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넘으면 대중교통은 무료로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버스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좀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다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보험을 내고 하는 거 보고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차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 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후를 위한 투자로 바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보험인가 그거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아직도 우리는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이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경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살 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쓸 필요 없다. 자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로 뭐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로 1등이 뽑혔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근면한 민족이 없는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됐을까? 우리가 아직도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인데 또 많은 부분이 동의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돈이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국에서 단순히 부자라는 게 돈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경제 독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부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부자라는 거는 돈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뭐죠?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든가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니어가 어떤 라이프를 살 것인가, 경제적으로 얼마큼 여유로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부터, 나의 경제 독립부터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보다도 내 노후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돈이 얼마큼 있는가, 지금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부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어떻게 돼 있고, 주식은 얼마큼 돼 있고, 그거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재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 배웠죠. 주식 투자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걸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지금 일하는 거를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잘못된 소비 성향을 바꿔야 되겠죠. 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 돈을 함부로 쓰거나,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커피숍에 가서 하루에 커피 5,000원, 10,000원을 굉장히 쉽게 소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돈도 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대표님은 어떻게 돈도 많으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이슈가 돼야 될까? 왜 자동차를 이렇게 한국처럼, 서울처럼,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수단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차를 몰고 다닐까? 저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돈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자본가로 키워야 됩니다. 그 한국의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갖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죠?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한국처럼 미래가 밝은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이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강대국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비상한 민족, 그 다음에 부지런한 민족,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결과로 우리가 엄청난 미래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거는 우리가 사교육을 쓰거나 잘못된 그런 그 아이들을 그 경쟁에 몰아대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 또 모든 거를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또 무조건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금융지식,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금융지식 때문에 우리는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요. 이 자본주의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또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돈에 관한 것,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